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젊은 작가상 수상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소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으면서부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년 젊은 작가상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올해는 특히 제 마음을 건드리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읽었고 앞으로도 다작하시고 건필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동네에서 북클럽을 담당하고 있는 함유지라고 합니다. 먼저 7분의 작가님들께 너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의 경우에는 저희 북클럽 회원 모두가 받아보는 책이기도 한데요.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번쯤은 꼭 이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동네 입사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편집자 강윤정입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사실 매년 독자분들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독자분들과 작가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올해 시상식은 독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로 시청 중인 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반가운 마음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명의 작가분들의 수상 소감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특별한 시상식 속의 코너 속 코너 같은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작가상은 등단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중단편 소설 가운데 특별한 성취를 이룬 7편에 시상하는 상입니다. 특히 올해 수상한 젊은 작가분 7분은 젊은 작가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분들이어서 아마 독자분들이 더 반갑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자세한 심사 경위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사 경위는 본심 심사를 맡아주신 강지희 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심사를 함께 했던 강지희 문학평론가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심사위원들을 대표해서 심사 경위를 읽을 수 있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12회를 맞이한 젊은 작가상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그리고 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7분의 작가분들이 뽑히기까지 심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작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예심 평론가들입니다. 김건형, 선우은실, 오은교, 조대한 평론가가 2020년 한 해 동안 발표한 수백 편의 중단편 소설을 읽고 토론해 선별하는 치열하고 어려운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유정, 이소, 임정균 평론가가 합류해 최종 선고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18명의 작가가 쓴 20편의 작품이 본심 심사위원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본심은 1월 22일에 열렸는데요. 본심에 오른 명단의 대다수가 아직 작품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예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호기심과 감탄의 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이 맺는 관계 양상이 이성의 가족 질서를 넘어 복합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재개발 문제나 10대 사이의 혐오바라처럼 예민한 사회 문제를 배면에 깔고 있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예술사를 지적으로 탐색하고 소설 형식을 실험하는 파격적인 시도도 눈에 띄는 경향이었습니다. 본심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거듭하며 치열하게 이루어졌지만 7명의 이름이 결정되었을 때는 모두 흔쾌하고 즐겁게 결과를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수상자가 된 김멜라, 김지연, 김혜진, 박서련, 서희재, 전하영, 한정현 이 7명은
모두 젊은 작가상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들이지만 이미 눈 밝은 독자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들이기도 합니다. 7분의 작품들을 많은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가분들의 지인분들과 독자분들께 사전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뒤에 수상 소감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수상하신 작가분들께 음악 한 곡씩을 선곡해 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상을 받으러 나오실 때 본인이 이제 선택하신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작가분들이 어떤 노래를 고르셨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시상은 본심 심사를 맡은 소설가 최윤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올해 대상을 수상한 전하영 작가님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영 작가님은 2019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셨는데요.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으신 거라서 아마 기쁘기도 하고 얼떨떨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전하영 작가님께 온 축하 영상 메시지를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젊은 작가상은 매년 시대와 세대를 꿰뚫는 표지가 되어 왔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작가님이 가실 길을 기쁘게 지켜볼게요. 안녕하세요. 매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마리입니다.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신 7분의 작가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봄이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꺼내 읽곤 하는데요. 올해는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7분 작가님들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전하영 작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자 전하영, 수상작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12회 젊은 작가상에 귀하의 소설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1일 심사위원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 네. 네. 전하영 작가님 수상 소감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나오니 하얗게 제가 많이 아시다시피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생각해 봤더니 며칠 전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 2003년부터 그게 처음 만든 작품이 2003년이고 2016년에 마지막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한 15년 가까이 만들었던 거를 되돌아 보니까 영화라는 것이 그냥 영화가 아니라 되게 생물처럼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설이라는 것도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소설을 봤던 때와 지금 또 소설을 보면 이거 소설도 마찬가지로 되게 생물 같다,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좋은 마음보다는 기쁘기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조금 더 큰데요. 상을 받고 나서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소설을 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써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하은 작가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모셔볼 분은 김멜라 작가님입니다. 김멜라 작가님은 2014년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첫 소설집 적어도 2번을 출간하셨죠. 김멜라 작가님께 온 축하 메시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 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험예술가는 오bil입니다. 먼저 우리 멜라를 뽑아주신 문학동네 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멜라야 정말 축하해. 학각자의 작업물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멜라스 계속 좋은 글을 써주세요. 오! 그리고 문학동네가 빨간 윤관을 멜라에게 깔아주셨듯이 저희도 멜라 곁에서 항상 응원을 보내 멜라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짜 매년 이 책이 출간되면은 늘 기대하면서 읽곤 했는데 특히 이번 연도에는 더 한 작품 한 작품 다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멜라 작가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멋있게 걸어 나오고 계시네요. 네.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자 김멜라, 수상작 나뭇잎이 마르고, 제12회 젊은 작가상에 귀하의 소설 나뭇잎이 마르고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1일 심사위원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 네. 김멜라 작가님 수상 소감 요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요. 먼저 시상해주신 존경하는 최용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신 문학동네 여러분, 그리고 원고를 더 빛나게 해주신 김내리 편집자님, 그리고 나뭇잎이 마르고를 주목해주신 선고위원님들, 그리고 작가로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큰 힘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작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작가란 어떤 사람일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기준에는 등단 10년 이하라는 아주 명료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외에 젊은 작가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생각하는 젊은 작가는 세상의 기존 질서나 혼돈 그 사이에서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생 젊은 작가이고 싶고요. 또 동시에 오랫동안 쓰는 90세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 기쁨은 늘 저와 함께 해주는 저의 연인,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고요. 무엇보다 세상의 젊은 작가를 응원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이란 것이 지닌 힘을 깨닫고 더 낮은 자세로 세상의 빛과 어둠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같은 사람을 살게 해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힘 앞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네, 다음에 김지연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작가님은 2018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작품들 써내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첫 소설집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작가님께 온 축하 영상 메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작가님. 2021년 젊은 작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을 읽고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주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글을 쓰고, 그걸 읽고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 줄 때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행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밀린 일도 없어야겠죠? 우리 행복을 유해하는 사회적으로 밀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4월이 되면 항상 문학계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나오면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 어떤 주제를 가진 작품들이 실렸는지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크고, 또 지인들이랑 이번 젊은 작가상 봤냐, 진짜 대박이다, 꼭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고요. 또 이 수상 작품집에서 출발해서 작가분들의 소설집이 나오는 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기쁨입니다. 독자로서 이런 기쁨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김지연 작가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너의 얼굴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자 김지연, 수상작 사랑하는 일. 제12회 젊은 작가상에 귀하의 소설 사랑하는 일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1일 심사위원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 네, 김지연 작가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사실 제가 수상 소감을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일 생각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미처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요즘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해서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좀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서도 글을 쓰는 일이 꼭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 어느새 저에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어떤 평화를 찾고 있는데, 많은 다른 독자분들이나 또 글을 쓰시는 분들께서도 그 속에서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늘 좋은 글을 쓰겠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늘 최선을 다하면서 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분은 김혜진 작가님입니다. 김혜진 작가님은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딸에 대하여 너라는 생활 등의 작품으로 많은 독자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인데요. 김혜진 작가님께 온 영상 메시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인포메이션을 읽으면서 참 간단한 글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천천히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혜진 작가님의 좋은 작품들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딘 도서팀에서 한국소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신 모든 작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신 새로운 소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서 저 역시 무척 즐거운 독서 체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설로 많이 만나뵙고 싶고요. 새로 출간하시는 책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저희 서점에서도 열심히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김혜진 작가님은 올해 목화 멘션으로 수상하셨는데요. 작가님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는 함께 하시지 못하셨어요. 상장과 상패는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박서련 작가님입니다. 박서련 작가님은 201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 칠곡녀 광주룡과 더 셜리 클럽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문화 플랫폼 던전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기획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박서련 작가님께 온 영상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서련 작가님 재밌게 읽었어요. 축하합니다. 서련아 젊은 작가상 수상 축하해. 난 서련이가 이 멋진 상을 받게 될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젊은 작가상 관계자 여러분들도 제가 다 감사드리고, 원래 이게 영내라서 영상 촬영이 안 되는 건데 멀리까지 가서 이거 수상 축하해서 찍으려고 허락받고 왔습니다. 다른 수상자분들도 정말 축하드리고, 서련아 사랑해. 안녕. 네, 박서련 작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자 박서련, 수상작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제12회 젊은 작가상의 귀하의 소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1일 심사위원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 네. 박서련 작가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서련입니다. 여기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나오면서 걷는 법도 까먹을 정도로 긴장을 해서 걷는 법을 까먹을 정도면 수상 소감 같은 것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조금 떨면서 오래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감사한 분들부터 조금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서로 별로 보태준 건 없지만 어쨌든 제 동생인 박인혁 씨, 그리고 멋진 축하 영상을 보내준 저의 연인에게 감사하고요. 제가 쓰는 글과 우리 젊은 작가들이 쓰는 모든 한국 문학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문학 플랫폼 던전 친구들에게 감사와 특별한 애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작가상이 목표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저한테 줄 상이 아니라고 왠지 믿어왔었고, 그럼에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큰 일을 이뤄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았다라기보다는 뭔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응원의 의미에서 주는 상이려니 하고 좀 머쓱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마다 저 혼자 문학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문학이 저를 사랑한 것 같아서 멋지네요. 왜 눈물이 나요? 오랜 짝사랑이 응답받는 기분으로, 네, 잘 맺을 수 없는 문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분은 서희재 작가님이십니다. 서희재 작가님은 2018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첫 소설집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 재밌게 읽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희재 작가님께 온 축하 메시지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서희재 작가님 젊은 작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가까운 독자이자 용기를 주는 동료로서 좋은 작품들, 멋진 작품들 많이 기다릴게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지입니다. 서희재 작가님 젊은 작가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영화관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소설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리워진 것이 많아졌고요. 또 무엇보다 무언가를 좋아하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만나서 크고 빛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 저에게 주었던 큰 기쁨들이 다시 떠올라서 되게 기분 좋고 뭔가 쓸쓸하고 아련한 기분을 느끼게 된 소설이었어요. 작가님 앞으로도 소중한 얘기들 많이 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서희지 작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자 서희재, 수상작 0%를 향하여 제12회 젊은 작가상에 귀하의 소설 0%를 향하여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1일 심사위원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 서희재 작가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서이재라고 합니다. 20대를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의미 있는 소설을 쓰려고 0%를 향하여를 쓰게 되었는데 이렇게 상을 받고 또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의 20세를 더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영화 감독 되는 법을 검색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더니 소설가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대전 아트 시네마에서 처음으로 독립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전 아트 시네마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공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때 영화를 봤던 그곳에서 영화를 봤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 소설을 쓰게 되고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소설을 쓰는 동료분들과 동인 같이 하고 있는 신종원 작가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 너무 사랑하고 심사를 해주신 그 선생님들과 문학동네 측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상자분 모셔보겠습니다. 한정현 작가님이신데요. 한정현 작가님은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표로 많은 주목을 받으셨었죠. 그리고 첫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한정현 작가님께 온 영상 메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한정현 작가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과학소년, 제가 진짜 엄청 정말 좋아하는 수사인데 이 작품으로 상을 받았어 진짜 기쁘고요. 한정현 작가님의 이 천재적인 수설이 정말 널리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진짜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현 작가님. 한정현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자 한정현, 수상작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 제12회 젊은 작가상에 귀하의 소설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1일 심사위원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
네. 사실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기 그 젊은 작가상 뒤에 해설 써주신 이소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제 소설을 최근에 뭐 하나의 세계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과분하게도 많았고, 또 거기에서 제 소설에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뭐 소수자가 등장하는 소설임에도 그 낙관하는 저의 뭐 세계를 굉장히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최근에 받았어요. 한정연의 세계는 과연 어디까지 팽창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으로 쓸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페미니즘 지겹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사라지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당연히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지겨워하지 마라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낙관하자라는 것은 낙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무도 낙관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낙관이 너무나 당연해서 차별과 폭력과 혐오가 사라져서 그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고, 제 팽창하는 세계도 최대한 빨리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술도 삶보다 앞서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현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보통 시상식이라면 이 정도에서 어떤 식순이 마무리가 될 텐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국이 시국인지라 독자분들과 함께할 자리를 또 따로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번외 시상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독자분들 가운데서도 문학동네 SNS 계정을 통해서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5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들 관련해서 좀 여러 개의 부문을 나누어서 번외 시상식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문이 좀 특별하고 특이한데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베스트 드레서상,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로케이션상, 박학 다식상, 침샘 자극상, 만학도 음원상, 이런 식의 부문을 나누어서 독자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 어떤 인물들이 이 상을 받을지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수상하신 작가분들께는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독자분들의 투표 결과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 베스트 드레서 상입니다. 연말 어떤 그 방송사 시상식에서나 보던 것을 저희가 문학작품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후보를 읽어드릴게요. 후보 인물은 총 3명입니다. 네, 후보 1. 전하영 작가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피에르인데요. 베이지색 롱코트를 휘감고 다니는 거지 같은 행색이지만 어딘가 근사해 보이는 인물이죠. 네, 장피에르가 후보 1번입니다. 후보 2번은 김멜라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 채인데요. 그래피티를 보는 듯 우아한 재즈를 듣는 듯한 황홀감을 선사하는 색채와 디테일의 마술사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한정현 작가님의 작품 속 등장인물 경준입니다. 구한말에 이미 시작되었던 오버핏에 대한 애호, 껑충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준인데요. 독자분들이 뽑아주신 베스트 드레서상은 후보 2번이죠. 김멜라 작가님 작품 속에
색채와 디테일의 마술사 채입니다. 네, 김메라 작가님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 자기 작품 속의 인물들이 베스트 드레서 상을 받을 줄 아마 모르셨을 텐데 수상 소감과 함께 보고 계신 독자분들께 어떤 채라는 인물을 만들 때 더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 참 기이한 패션을 가졌구나 이러면서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소설 속에서나마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영광은 소설 속 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 중에 그 채를 이렇게 묘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셨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채는 그것도 저한테 좀 없는 면인 것 같아요. 좀 유머러스하고 또 긍정적이고 또 용기가 있고 어떤 자기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독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드레서상. 네, 축하드립니다. 인물 채하면 정말 해시태그 첫 번째가 자긍심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강렬한 인물이었죠. 베스트 드레서상 채 축하드리며 두 번째는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소설 속에 다양한 커플이 나오는데 세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역시 김멜라 작가님 작품 속의 앙헬과 채입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뒤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운명적으로 재회한 두 사람이죠. 그리고 후보 2번 김지연 작가님 사랑하는 일 속의 커플 은호와 영지입니다. 매일 사랑하는 일을 하며 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사랑스러운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한정열 작가님 작품 속에 누구보다 절실하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안나와 병준인데요. 독자분들이 뽑아주신 베스트 커플상은 후보 2번 김지연 작가님 작품 속의 커플 은호와 영지였습니다. 김지연 작가님. 네. 네. 작품 속 커플이 독자분들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호와 영지를 쓰면서 작가님이 생각한 이 각각의 인물의 미덕이라든가 매력이라든가 내가 보는 나의 인물 이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처음 초고를 쓸 때는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결말을 상상을 하고 썼었는데 둘이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상상을 했었는데 제가 써 나가다 보니까 어떤 제가 헤어진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일단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만큼이라도 그래도 화해하는 모습이 상상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지점에서 끝을 낸 이야기이긴 한데 아마 연인 사이에 있어서는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는 거를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호와 영지도 각자 다름을 서로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관계가 아마 계속 지속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커플상 은호와 영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지연 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많이 웃으면서 읽게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쾌하게 읽었던 작품인데요. 세 번째 부문은 베스트 로케이션상입니다. 후보 1번은 전하영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파리인데요. 배낭여행이 가능한 세계가 다시 올까요? 네, 대학 진학 후에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영화 같은 도시인 파리, 후보 1번입니다. 후보 2번은 김혜진 작가님 작품의 제목과도 같은 목화맨션인데요. 재개발 소문이 무성한 동네의 우뚝 자리에서 인물의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공간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후보 3번은 서희재 작가님 작품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강릉 거쳐 정동진을 지나서 청주, 대구, 대전까지 찍는 서희재의 본격 8도 영화 탐방기 0%를 향하여 세 번째 후보입니다. 독자분들이 뽑아주신 베스트 로케이션 상은 서희재 작가님께 돌아갔습니다. 0%를 향하여 본격 8도 영화 탐방기 작가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20대를 정리하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수상 소감에도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가본 영화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딜지 그곳에 담긴 에피소드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특히 애착을 받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명동에 중앙시네마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와서 학교 선배와 처음으로 갔던 서울에 있는 극장이었는데 그때가 때마침 이제 폐관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처음 갔는데 마지막 극장이 된 거죠. 거기서 선배랑 같이 데이비드 린치의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보면서 많이 잤던 게 기억이 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극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극장이고 또 제 소설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은 엔딩 부분인데 그 극장이 아닌 카페에서 상영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의 판타스틱 데뷔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초등학생이 찍은 영화를 동네 극장, 작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영화가 항상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찍은 그런 영화들만 극장에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저런 문화가 있구나 하면서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엔딩에도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장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극장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에서 관객들이 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게 각자 이제 저마다의 개인적인 경험, 기억이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작품이고 작가님이 이 작품 쓰셨을 때보다도 더 우리한테 극장이 좀 멀게 느껴지는 시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문은 박학다식상이에요. 후보가 역시 세 가지입니다. 후보 1, 박서련 작가님입니다. 아이템 트리, 다이아 리그, 미니맵 등 게임 관련 전문 용어가 쏟아진다. 박서련 작가님의 작품 그렇죠. 그리고 후보 2번, 서희재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 영화 100년사를 A부터 Z까지 알고 싶다면 읽어볼 만한 작품이다 라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한정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정보와 에피소드의 왕 한정현이 구현해내는 얼음 과자, 미생 박람회, 탐정 소설 등등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구한말 경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독자분들이 박학다식상은 후보 3번 한정현 작가님 작품에 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한정현 작가님께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정현 작가님은 그 작품 속에도 이름을 불러주세요라는 그 대사가 있고 이것 자체가 한정현 작가님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갖기 위한 인물들을 계속 쓰시려면은 작품을 쓰기 전부터 자료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만 할 것 같아요. 워낙 밀도 있는 작품들이기도 하고 이번 작품에서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이거 참 힘들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저는 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너무 즐겁게 제가 하는 일이라서 그냥 별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너무 나름의 즐거움으로 살았다는 걸 알아서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제국 시기에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신났던 것 같고 더불어서 힘든 점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소설 쓰면서 진짜 신났었던 게 제가 그 젊은 작가상 신문에도 사실 좀 쓰긴 했는데 그 경준의 어떤 부분을 쓸 때 이제 제가 제가 태민을 좋아하는데 태민을 생각하면서 썼고 그리고 이제 안나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그래서 이과 간호원
써서 감정을 대입하면서 이제 뭔가 제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독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태민님께서 군입대 소식을 군입대 앞두고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다음 부문은 침샘 자극상입니다. 소설 속에 참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을 하죠. 역시 후보가 셋인데요. 첫 번째 후보는 김멜라 작가님 작품 속에 산에 갔다가 힘들어 쉬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건넨 땅콩 캐러멜과 오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김지연 작가님 사랑하는 일에 등장하는 아빠한테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중화 요리를 먹죠. 그 중화 요리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나한테 건넸던 대봉시, 이것이 후보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김혜진 작가님 목화맨션에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난 그 만옥과 순미 이야기죠. 그 집 얘기보다 더 많이 한 게 바로 음식 얘기였습니다. 냉면부터 시작해서 묵, 수박, 인절미, 잔치국수까지 나왔었는데요. 독자분들이 뽑아주신 침샘 자극상은 김혜진 작가님의 목화맨션 속 음식들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진 작가님께도 잘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 소설 속에서 왜 입맛 없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네, 김혜진 작가님께 침샘 자극상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학도 응원상은 후보가 둘인데요. 만학도 응원상의 후보 1번, 네, 박서련 작가님 작품 속의 엄마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아들에게 게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게임 과외를 받는 엄마가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서희재 작가님 작품 속 최정희 할머니, 네, 죽기 전에 영화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영화 수업에 다니면서 파이널 컷을 다루고 하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서희재 작가님 작품 속 할머니. 네, 독자분들이 뽑아주신 만학도 응원상의 주인공은 박서련 작가님 작품 속의 엄마입니다. 네, 박서련 작가님 작품 속 엄마가 만학도 응원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대본에는 작가님이 평소 즐겨하는 게임을 물어봐 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게임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저의 질문도 하나 더 드리자면 그 게임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딱 한 명의 독자한테 선물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독자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즐겨 하시는 게임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 문화 자체는 약간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주로 요새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네, 이 작품을 한 명의 독자에게 선물한다면 어떤 독자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상을 받은 사람은 당당게임의 당신, 엄마지만 이 소설을 읽어야 하는 사람은 지승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아들인 지승이가 이 소설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승이처럼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어떤 아들, 딱 지승이 같은 아이가 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상은 엄마가 받았지만 아들이 꼭 작품을 읽어야 한다. 네, 독특한 2인칭 소설인 박서련 작가님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의 만학도 응원상이 돌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들 아니면 작가분들께 듣는 작품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번외 시상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본심 심사도 함께 해주시고 시상도 함께 해주신 최윤 선생님 모셔서 작가분들께 축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 상 준비가 어려운 때에
축제가 되고 있군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과 램프와 그리고 다양하게 영상으로 준비하신 사항들이 정말 젊은 작가상이 올해의 그 한국 문학의 큰 그 획을 앞으로 그으실 지금도 긋고 계신 젊은 작가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기서 뵈니까 눈이 부시게 젊으시군요. 옛날 여러분 만날 때가 생각났습니다.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졌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은 이렇게 눈부시게 젊고 나는 비교적으로 덜 젊고, 그리고 작품을 쓸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다수가 아니었어요.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듯 마치 인생을 저당 잡히듯 썼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썼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뵙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 사이에 성장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그런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주제도 다양하고 주제가 다양한 것보다도 여러분 속에 이 한 작품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폭탄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여러분의 선배 때에는 상당히 문학이 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올라온 모든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의 내면은 참으로 따뜻하고 어떻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긍정의 힘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누린 자의 어떤 그 행운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의 작가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코가 꿰셨길래 소설가가 되셨어요?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술이라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한번 코가 꿰면 그 안으로 더 깊이 그거를 찌를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비록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깊고 그리고 덥석 소설을 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현상의 문학으로 저희의 특징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힘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그 성실하게 대응하는 소설들, 물론 그것은 소설 장르의 기본이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감히 그 이상을 바라보아도 좋겠다라는 기대를 오늘 축사를 대신해서 시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고 또 요청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시간을 뛰어넘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많은 작품들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시대에 대화할 수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공간적 확장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물론 물리적 공간도 있지만 깊이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사실 조금 더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의 어느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쇠를 박으실지, 어디에서 정말 그 온천수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깊이를 잘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시는 새 시대의 정말 등불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하실 충분한 역량이 그리고 정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겐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확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작품들이 정말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세계인들에게 한국 소설의 정말 독특한 점들, 그리고 한국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전달하는, 그래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그런 다음 세대의 주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미리 축하하며 짧은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젊은작가상 시상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하신 작가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적으로 깊이 있는 작품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